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시험은 CBT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컴퓨터를 좀 잘 다루셔야 돼요. 컴퓨터를 못 다루시면 시험 보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종을 적는다든가 뭘 해야, 이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만약에 내가 손이 늦고 계속 오타가 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루시는데 CBT는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에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 시험 장소에 가보시면은 대규모로 보는 데도 있고 아니면 소규모요. 가서 보면 조그마한 컴퓨터 학원 이런 데서도 보거든요. 그러면 감독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치가 되는데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앉든 시험 문제는 모두가 달라요. 그럼 여기에 뭐 종류별로 다 있어요. 조경, 뭐 하다못해 뭐 다른 모든 항목이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은 날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조경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들이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조경이 3명이 본다. 그러면 3명이 있을 거예요. 3명이 보면은 이 3사람의 시험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CBT를 보는 거예요. 본인이 들어갔을 때 저한테 맞는 컴퓨터에 딱 뜬 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이것도 틀리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는 챙기시고 신분증 챙기시고 수험표 챙기시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다. 내가 풀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연습 종이를 받으세요. 연습 종이는 감독자가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해요. 그러면 나눠주거든요. 나눠줄 때 거기에다가 적어요. 인적사항, 수험표 이거 적고 나중에 이거를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는 무조건 한 장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키면은 이제 연습이 나와요. 어떻게 하는 연습이요. 그 컴퓨터가 잘 되나 내가 풀 줄 아나 해본 다음에 시험 문제 클릭하면 그때 이렇게 뜨는 거예요. 뜨면은 넘기면서 우선 쭉 보시라고요. 시간은 충분해요. 60문제거든요. 그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36문제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럼 합격이에요. 공부 더 엄청 열심히 해서 59문제 맞춘다고 뭐 2차 시험 면제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36문제 이상만 맞히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기출문제 풀을 때는 문제 푸는 방식을 가르쳐 드려요. 기본적으로 아는 건 풀 수가 있는데 모르는 문제를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쭉 대강 훑어봤더니 내가 아는 문제가 한 30개 겨우 되겠는데 아니면 절반밖에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든 골라야 되잖아요. 선택형이니까요. 네. 4개 중에서 확률이 25%잖아요. 그러면 확률을 높여서 내가 맞춰야죠. 예. 그렇게 해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딱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언뜻 기억나는 것 때문에 적는 거예요. 여기다 뭘 적든 상관없어요. 용지 받아가지고 쭉 적다가, 내가 표준형이랑 기존형, 벽돌 수량이 얼마였더라 이게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르니까 65에 75 적어놓고 이거는 0.5비지 이렇게 적어놓으면 본인은 알잖아요. 이것도 적어도 상관없어요. 미리 뭐를 보고 책을 보고 옮겨 적으면 문제가 되지만 본인이 기억했던 걸로 적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컴퓨터에서 문제를 풀면서 못 푸는 건 넘어가라고요. 푸는 것만 답 체크하고요. 척척척. 그래서 첫 번째 아는 문제를 먼저 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는 문제 당연히 풀어야죠. 두 번째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는 쉬운 게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지문이 길은 거.
지문이 길고, 이 지문이 길고 이런 건 뭐예요? 생각할 게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생각할 게 많은 걸 세 번째로 풀으시라고요. 그럼 아는 거 다 풀었어요. 풀고 나면은 내가 몇 문제 정도 풀었구나 나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안 푸른 문제가 딱 떠요. 문항이요. 그거 클릭하면 들어가면 되거든요. 왜 아는 문제 먼저 푸냐면요, 연습을 해보시면 알지만 앞에 있는 문제가 내가 이게 뭐지 했는데 뒤에 갔더니 같은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는 같은 부류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 그러면 얘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만 풀으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풀려고 막 고민하고 해봤자 안 풀려요. 왜냐하면 시험이기 때문에요. 느긋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풀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는 문제만 먼저 풀고 모르는 거 넘어가고, 그 가다가 보면은 아까 문제랑 비슷한데, 그럼 얘를 연습장에 적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몇 번 문제. 그러면 이 문제랑 이 문제랑 연결된 건 알았잖아요. 이런 게 나왔는데 아까 못 풀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적어 놓는 거죠. 36번에 어쩌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는 아주 단순한 것만 나와요. 이런 거요. 벽돌 몇 장이에요? 이런 거요. 이거는 외우기 힘들면 외우지 말라고 했죠. 그냥 기존형 벽돌이 뭐 규격이 210인지 200 뭐 잘 몰라요. 그죠? 표준형 벽돌만 알고 계시라고요. 190에 90에 57. 요거는 규격을 물어요. 규격을 물으니까 알고 있고, 0.5비로 쌌을 경우 얘는 75장이 들어가고 평방미터당, 얘는 65장, 조금 더 크니까 평방미터당 65장이 들어간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만약에 2.0B의 벽돌벽을 쌀라고 한다. 평방미터당 소유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하면요,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0.5, 그 다음에 1.0, 1.5, 2.0,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럼 75에다가 그냥 곱해주면 돼요. 약간 수량은 달라요. 그러니까 틀리게 나와요, 값이. 149장, 150장. 곱하기 2 했을 때 75에 곱하기 2 하면요, 한두 장 상관없어요. 고르기 위해서요, 그렇게 한두 장 다르게 답이 제출이 안 돼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한 게 나와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아는 문제 먼저 풀고 계산 문제는 다 맞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문형 길은 건 제가 푸는 방식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건 내가 모르는데? 그러면 핵심을 찾아서 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예 이제 모르는 문제. 아예 모르는 문제요. 아예 모르는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여기 전체를 풀고 난 다음에 연결이 되는 걸 찾고 연결되는 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찝는 수밖에 없어요. 찝을 때 내가 무엇을 보고 연결을 시킬 건가, 그 연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시험에서는 60점에서 그죠? 합격을 하면 돼요. 그럼 얼마예요? 36문제만 맞추면 돼요. 그리고 나면 이 합격이 1차 시험 합격률이 높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일반 기능사가 50% 되거든요, 합격률이요. 조경 기능사가 한 46%, 45% 돼.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약간 어려워요, 약간요. 약간. 많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통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제 실기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설계가 있어요. 설계 안 해보신 분, 이거 어려운데. 연습밖에 없어요. 누구나 동등해요. 조경기능사 설계 연습하고 시험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똑같이. 응시 자격 제한 없으니까 똑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연습했잖아요. 이 학생들은 시험을 따로 봐요. 기능사가 1년에 5번 보잖아요. 그럼 이 고등학생만 별도로 보는 시험이 있어요. 걔는 필기시험 면제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 학생들 외에는 모두가 동일해요. 그럼 결국은 누가 더 연습 많이 하고 누가 더 많이 그렸느냐. 그리고 실기시험 볼 때 도면에 지문을 잘 읽어야 돼요. 문제예요. 문제는 대부분 지역을 줘요. 중부지역, 남부지역 등요. 왜 그러냐면 지역을 주는 이유는 수종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수종을 적어줘요. 한 열 몇 개를 적어주거든요. 이 중에서 뭐 10종 이상 아니면 12종 이상을 식재하시오 하면은 요거만 딱 하시라고요. 그거를 더 심는다고 종류 더 심어서 뭐해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심으면은 수목 수량표 만들 때 선 하나 더 그려야 되고 식물 심볼 하나라도 더 그려야 돼요.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그리면 또 지시선 빼야죠. 적어야죠. 자, 이때 수종 선택을 지역을 줬으니까 거기에 맞는 수종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요, 만약에 규격을 R6, R4 이렇게 줬다. 만약에 소나무다 이렇게 했을 경우요. 문제에서 R6 이상을 식재하시오 했는데 R4를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안 쓴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위치를 줘요. 얘가 문화재 구역이다.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이다. 아니면 뭐 체육공원이다 등등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얘들을 배치하면 돼요. 그리고 도면은 속도가 느려서 다 못 그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1차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2차 실기 갔는데 도면을 못 그렸다. 그럼 끝이에요. 끝.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그래요. 빨리. 시간 내에 도면을 제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면도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3개 정도 그리라고 하거든요. 개념도 그리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 배식도 전체 다 심어주고 시설물까지 다 그려진 거, 아니면 시설물 별도 그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단면도, 포장 단면도, 아니면 전체 식재도에서 A 나눠서 단면들 그리시오 한다고요. 이거를 시간 내에 제출 못하면 끝이잖아요. 끝난 거예요. 무조건 빨리 그래서 제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이때 수정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이요. 아, 요것 좀 마음에 안 드네? 지워서 사서 지워서 새로 그리면 되잖아요. 예. 미흡한 데만 새로 봐주면 돼요.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렇게 딱 본인이 보면, 아, 요거 선이 연결이 안 됐네. 가다가 말았네. 이런 거예요. 연결 딱 해줘야죠. 그리고 선이 지나가 버렸네. 지우면 더 깨끗하잖아요. 그 다음에 빗금이 좀 현찮네. 빗금 간격이 뭐가 안 되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정 작업을 하면 되니까 빨리 그래요. 그래서 연습은 여러분이 첫 번째 나중에 할 거 설계할 때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미리 또 하실 분 계실까 봐서요. 선긋기 연습에 선긋기. 직선밖에 없어요. 직선이요. 오로지요. 직선을 긋고 직선 긋고. 예. 그 다음에 직선. 사선도 직선이잖아요. 그죠? 이쪽 사선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수목 심볼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전부 템플릿 이용하면 돼요. 이것도 직선 들어갔잖아요. 이 간격도 일정해야지 예쁘겠죠. 자놓고 선 그리는 연습이요. 그 다음에 도면에서 외곽 테두리 선 0.9는 내가 그리겠다. 그 다음에 안에다가 식재라든가 뭘 그렸을 때 얘는 0.5를 쓰겠다. 샤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들을 전부 다 지시선을 빼줘야 되잖아요. 얘는 0.3을 쓰겠다. 기본적으로 샤프는 3개를 준비하세요. 0.9를 사놓으면 많이 쓸 일은 없어요. 0.5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근데 0.5와 0.3이나 0.4 등 이거 선 굵기에 의개를 주는 이유는 도면이 깨끗해 보여요. 전체가 시커멓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얘는 가늘잖아요. 얇고. 글씨 잘 쓰면 좋은데 나는 글씨 못 쓴다. 상관없어요. 빨리만 그리시고 글씨만 다 하라고. 문제에서 하라는 것만 다 하세요. 주차장을 몇 개 그리라면 그리면 되고요.
시소 만들려면 시소 그리면 되고 누가 더 빨리 그리냐예요. 그리고 빨리 못 그려서 제출을 못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면 제출한 사람들 중에서 합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점수를 잘 줄 수밖에 없죠. 만약에 100명이 전국에서 100명이 시험을 봤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도면을 못 그린 사람이 한 40명 돼요. 그럼 60명만 제출했잖아요. 이 사람들 끝난 거예요. 60명에서 최소한도 50% 이상은 합격이 되잖아요. 아무리 안 돼도. 일반적으로 1차 합격률이 낮고 2차는요 80% 이상 올라가요. 2차, 3 합격률은요 엄청 좋아요. 포기만 안 하면요. 응시만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60명 남았으면 이 사람은 다 합격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출을 못한 사람이 빠져주잖아요. 왜 합격률이 높으냐면 2차 시험이요. 도면만 시간 내에 낸 사람은 다 합격돼요. 다 합격이요. 도면을 시간에 낸 사람이요. 도면 제출하고 50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25점은 받잖아요. 아무리 못 그려도 반은 줄 거잖아요. 점수 다 까더라도 아유 50점에서 그래 25점 주자. 그 다음에 이제 수목 식별하죠. 감별이요. 120종을 외우셔야 돼요. 이거 쉬워요. 이것도 분류 나누고 침엽수 나누고 이거 쭉쭉쭉 몇 가지 나눠놓고 나면요. 쉬워요. 그게 이 1차 시험에도 연습이 돼요. 수목의 사진을 보여주고 몇 가지 사진 보여주거든요. 형상이랑 꽃이랑 잎 사진 보여주고 그 생리 같은 걸 적어줘요. 언제 뭐 하얀 꽃이 피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읽어볼 시간이 있어요. 탁 보면 알아야죠. 그런데 이걸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20문제를 보여주는데 이게 10점이에요. 못 보는 사람 뭐 2점, 3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5점 맞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실무요. 시공 실무. 교목식제 하잖아요. 거의 100% 교목식제 나와요. 만약에 연습할 데 없으면은 나중에 동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그것만 잘 보고 머릿속으로 연습을 해. 눈 감고요. 아 저렇게 땅을 파고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형식이잖아요. 기능사 시험 보는데 교목식제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까지 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가르쳤을 때요. 교목식제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험 보고 나서 그래요. 다른 학원에서 온 사람이랑 경쟁하잖아요. 경쟁하고 나서 아유 교수님 제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시험장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딱 해놓고 나니까 시간 남지 자기가 해놓은 거 자기가 봐도 너무 마음에 들지 옆에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렇게 직접 와서 연습하면 괜찮은데 안 됐을 경우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동영상 보고 그대로 머릿속으로 그렸다가 하면 돼요. 그리고 연습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주문 묶는 거 하나하나가요. 그냥 일반 학원에서 묶는 거랑 전혀 다르게 아주 FM 들어지게 해두거든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지주목을 묶어요. 굴치는 안 해요. 원래 굴치랑 식재인데 그러니까 교목식재가 있고 그 다음에 관목식재요. 철쭉이나 사철나무 등등 개나리 이것도 뭐 그리고 이제 판석시공이요. 제가 판석시공은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어요. 1m 1m 하면 큰 거를 코너에다 좀 놓고 모양 나오게 나머지 부분은 만나는 부분이 T나 X자가 되게요. 그죠? T나 Y자 이런 식이 되게 했다가 막 채우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판석하고 그다음에 벽돌 같은 경우는 벽돌을 쭉 놨을 경우요. 이렇게요. 쭉 놨을 경우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낮으면 안 돼요. 낮으면은 얘를 못 끌어올려요. 그런데 얘 하나가 위로 올라와 있다. 얘는 망치로 때리면 들어가요. 흙이니까. 흙이 푸슬푸슬 하잖아요. 절대 다른 애들보다 주변 애들보다 혼자 푹 꺼지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걸 못 꺼내요. 아니면 나머지 전체를 두드려서 걔랑 맞춰야 되는데 이게 맞아져요? 안 돼요. 그런 게 요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파종, 시드 스프레이요. 이 파종도 제가 어떻게 하라고 착 가서 그대로 하니까 감독관들한테 보면 알잖아요. 야
저 사람 잘한다고. 옆에 사람이랑 금방 비교되거든요. 결국은 보면 7명, 6명이 같이 보면 그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점수 높을 수밖에 없어요. 파종, 그 다음에 초하류. 1평방미터 초하류 몇 개 심냐. 이런 거에서 2개에서 3개가 나와요. 그럼 교목 나오죠. 지주목 나오고 나머지에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수간주사 있거든요. 이 수간주사도 연장을 쓰는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판단을 내려요. 감독자는요. 드릴을 하는데 전동 드릴 쓰잖아. 위 했고서 하면서 드릴이나 뚝 분질러 먹고 그런데 소리만 들으면 저 사람 윙. 톱밥 빼는구나. 금방 알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본인은 할 줄 몰라도 하도 사람을 보니까 소리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30점 받았죠. 여기 40점이거든요. 여기서는요. 점수 잘 나와요. 예.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송시대 수법을 보면 화원과 석가산, 누각 등등. 중국 송나라가 어느 시기죠. 중국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청나라가 나중에 망했다는데 이거 뭐 어디야? 그때는요 이거를 고민하지 마세요. 뭐 석가산 있고 누각이 있다는데 뭐 석가산이랑 누각을 우리나라에서 언제쯤에 했지? 백제, 신라, 조선, 고려 시대 이 시대랑 맞춰보면 돼요. 대략적으로요. 그 다음에 석가산 우리나라에 석가산이 처음 들어오고 조경이 처음 들어왔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건 중국에서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걸 찾아갈 때 고려시대를 찾아가야 되는데 고려시대 궁궐터라든가 아니면 청평사 소양댐이에요. 청평사에 있는 문수원지라든가 이 역사적인 거를 찾았을 때 쉽게 찾으면 괜찮은데 못 찾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라고요. 이게 뭐지?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유럽식 정원이 도입된 곳은 이거는 뭐 하도 많이 배워서 알잖아요. 그죠? 조경이랑 관계없이도요. 근데도 몰라요. 모르면은 장춘당 공원에 뭐가 있지? 파고다 공원에 뭐가 있지? 탑골 공원? 덕수궁에 뭐 있지? 정부청사에 뭐가 있지?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장춘당 공원 가면 뭐 있어요? 안개 낀 장춘당 공원 뭐예요? 낙엽송 뭐 노래밖에 더 있어요. 그죠? 볼 거 없잖아요. 파고다 공원에? 탑골 공원에? 뭐 종치나? 그 옆인가? 노인네들 많이 가서 바둑 두고 뭐 장기 둔다던데? 덕수궁 돌담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면은 사진 봤잖아요. 사진이요. 석조전 있어요. 유럽식은 벌써 석조전 앞에 정원 있잖아요. 그죠? 침상정원. 프랑스. 이건 찾으시면 돼요. 이거는 아마 전반적으로 하도 그냥 일반적인 공부를 하신 거에도 나오잖아요. 분수가 있고 그런 거 있는 거요. 침상정원. 다음 네덜란드 정원. 네덜란드 정원에서 뭐 특별히 공부할 게 있나?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덜란드? 나 잘 모르는데? 가장 거리가 먼 걸 찾으라고? 네덜란드에? 운하? 네덜란드랑 덴마크나 그쪽은 뭐 물이 새가지고 뭐 댐이 뭐 무너진다고 주먹 집어넣어서 막았다는 데가 어디지? 거기 꽃 많이 나오는 데인데 거기는 얕고 풍차들이 있는 그쪽 동네 그 근처 아냐? 어딘지 몰라도요. 그것까지는 알잖아요. 운하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중국에도 운하 많죠. 프랑스, 이탈리아 규모보다 보통 규모가 2배 정도 커? 와, 프랑스보다 네덜란드랑 얘들이 땅이 더 큰가? 그리고 더 대규모로 궁궐 이런 걸 만들었나? 2배나 커. 튤립 히아신스 안 하면 내 생각이 맞구나. 이런 거 꽃 키우고 여기 네덜란드 이쪽이 이런 쪽 테라스를 전개시킬 수가 없어서 분수나 캐스케이드가 채택될 수 없었다? 테라스를 전개시킬 수가 없다는 건 뭐지? 뭔가를
못 키워간다는 얘기잖아요. 분수도 못 만들고 물 같은 거랑 이거를 못 한다고? 높이잖아요. 이탈리아 노단식처럼. 왜냐하면 동력을 못 쓰니까요. 예전에 펌프가 있어서 전기를 쓰면은 분수가 나오지만, 예? 이렇게 높은 지역에서 위치 에너지로 분수를 품어내는 거잖아요. 물을 못 써? 그렇다면 뭐예요? 이제 맞잖아요. 아까 생각한 게 네덜란드랑 어쩌고저쩌고 본 게.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대부분 얘랑 물이랑 관계없고 저지대구나. 그리고 얘보다 2배 이상 클 수가 없잖아요. 땅이 작은데. 예. 이렇게 해서 찾아가면 돼요. 예, 잘 기억이 안 날 때요. 다음에 조선시대. 양반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대부. 조선시대는 양반 사대부의 정치였잖아요. 양반들은 균역도 면제하고 세금도 안 냈어요. 백성만 잡아 죽였어요. 아주 그냥. 예. 백성요. 그래서 오죽하면 거세까지 했잖아요. 세금 안 내려고. 예. 군포 때문에요. 돌아가신 분까지 살아있다고 꾸미고 누구 도망가 버리면 야 니네 친척이잖아. 니가 내. 이때는 사대부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만요. 양반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 먹고 노니까 뭐예요? 돈 많겠다, 재산 많겠다, 세금 안 내겠다, 먹고 놀고 공부는 하고 그냥 풍월이나 읊으면서 시골에 가서 정원을 꾸몄는데 아닌 것을 찾으래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 다 했던 거 되죠? 아, 소세원, 윤부용동, 정약용 다산, 퇴계 이황의 도산서원, 윤선도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약용, 소세원, 다산초당 가면 아마 가보셨겠지만 소세원 이런 데 다 가보시잖아요. 부용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요. 지역이 넓어서 요건 공부하시면서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혹시 안 가보신 분이 계실까 봐서요. 조경을 처음 하시면 이런 데 안 가본 분이 많거든요. 다산초당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정약용 다산초당이랑 부용동 그다음에 소세원 해서 검색해 보시면 눈에 그림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훨씬 더 나아요. 부용동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퇴계 이황 선생이 도산서원? 서원이 뭐죠? 뭐예요? 공부하는 데잖아요. 서원은 사학. 개인들이 이제 자기의 문파를 세워서 만들었던 거죠. 이게 나중에 서원철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까지 내렸잖아요. 서원이 말도 못하게 많고 당파 싸움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관악은 뭐가 있죠? 국가예산권요? 향교. 예. 향교와 서원도 한번 검색해서 그림을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별서정원 꾸미고 그냥 유유양락하게 쉬면서 놀았다는 곳이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데 했잖아요. 이제 그런 쪽으로 찾아내시면 됩니다. 고려시대 궁궐을 고려시대 궁궐 내에 조경을 담당하던 관청은 이거 기억한다요. 그죠? 이런 거 기억 안 나면 방법 없어요. 찝는 수밖에요. 그러면 잠원서, 상림원, 요거는 태종이랑 태조 때, 태종인가요? 세조랑 태조 때 했던 그 정원 관리 부서인데 여기서 내원서거든요. 요거는 만약에 못 찾으면은 그냥 찝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고려시대 때 제일 좀 만만한 걸 찾아야 돼요. 만만한 거요. 쉽지 않죠. 그죠? 이런 건요. 요거는 좀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다음 이탈리아 노단 건축. 노단 건축은 계단이 생기면서 높이에서 물을 내려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을 만들었던 이유는 뭐였어요? 식물 때문에요? 돌이 있어서? 역사가 그래서? 아니죠. 지형이잖아요. 그죠? 지형. 그래서 아까 어디 갔어요? 여기 네덜란드 할 때도. 네덜란드 같은 경우 어떤 지역이지? 어떻게 생겼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지형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기후요. 기후에 따라서 식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요소, 점경 요소 등을 어떤 거 쓸 것인가 그거요. 다음 중국식 정원 설명. 이번엔 중국 정원이에요. 중국은 이 한중일에 여행 가보셔서 알잖아요. 그쵸? 일본 같은 경우 임천식이죠. 회유 임천식, 그다음 고산수식, 평정식, 다정식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 넘어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컸어요. 인위적으로. 자연 속에다 아예 그냥 산 전체를 만들 정도니까요. 한국은 표시가 안 나요. 조경인데 자연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좋은 조경이죠. 저탄소 녹색 소비에 어울리는 그런요. 정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차경 아시죠? 먼데 보이는 경치를 끌어서 내가 사용하는 사실보다 상징적 축조가 줄이는 사의주의에 입각했다. 유럽 정원 같은 건축식 조경 수법으로 발달하였다. 대비의 중심을 두고 이것이 중국 정원의 특색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가 어떤 것 같으세요? 유럽은 유럽 정원이랑 완전히 비교가 되잖아요. 동양 조경이랑은요. 이런 건축식 이런 것보다는 실제상으로 자연 속에 대비시키는 이런 조경을 만들었죠. 이화원을 만들고 그러면 곤명을 파서 뒤에 산을 만들고 그다음에 피서산장을 가면은 그 넓은 저수지 만들었고 호수 만들고 물을 잘 활용했던 거죠. 일본도 물을 굉장히 활용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천식처럼은 연못 만들어 놓고 또 다리 만들고 섬 만들고 다리 만들고 이렇게 해서 보고 있다가 나중에 회유임천식 이제 거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나무랑 돌이랑 모래 같은 거 놓고 쫙 긁어 놓고서는 모래 굵은 왕사들 하얀 거 있잖아요. 긁어 놓고는 하천이요. 돌 쌓아놓고 뭐 산이요. 뭐 나무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산수색에 평정으로 가선 식물을 안 쓰고 돌과 자갈과 모래만 활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조그맣게 다정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럼 이런데 막 걔들은 숲이 우거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정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이거 구경을 하는 거죠. 차 마시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동양 같은 경우 중국식은 요거를 우리가 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에서 많이 넘어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덕수궁 석조전이 나왔네, 그죠? 아까 어디 갔어요? 네? 같이 연결할 문제가 이렇게 찾아질 수가 있어요. 관계가 되는 것은 그러면은 영국인이 했는데 빌라? 아니죠. 분구원? 센트럴파크? 예? 보르비공tu 정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이제 뭐 조경사 공부할 때 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석조전 같은 경우 그 분수가 있고 그 앞에 그다음에 침상원이었었잖아요. 가보셨죠? 전부 다요. 하여튼 한국의 궁궐은 대부분 다 돌아보셨잖아요. 운영군 같은 경우는 많이 안 가보시는데 그래서 가보시면요 그런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기억을 해서 여기서 같은 비슷한 거 찾아갈 수 있는 그걸 찾으시면 되고요. 지형도 U자 모양 바닥에 놔둔 것은 등구선이 굉장히 헷갈린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요. 등구선 이렇게 쓰면은 만약 이만큼 뚝 잘라 놓으면은 얘가 이쪽이 계곡인데 이쪽이 계곡인데 구분이 안 된다고 했어요. 등구선은 산은 무너지면서 밑부분이 완만한 경사가 돼요. 그래서 위에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얘가 U자로 가면서 넓어져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등구선 간격도 넓어진다는 건 완경사, 완만한 경사가 되고 이 폭도 넓어진다는 것은 산이 무너져서 안식각처럼 무너진다는 거고요. 물론 계곡도 넓어지지만 실제상으로 이 산들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 계곡이 넓어진 것보다 산이 펼쳐진 게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U자형으로 됐을 때 그거는 능선이 내려와서 그렇게 바뀐다는 것 알고 계시고요. 주제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음 도시공원 중 주제공원 이거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않는 것은 법률을 적용했을 때 법까지 또 기억하라나요? 기억이 안 나요. 뭔지. 그럼 이제 고르는 거예요. 체험공원?
역사공원? 역사공원 많이 들어봤죠. 무슨 문화공원, 문화 관련해서 거기 수변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낼 수 있는 거, 그죠? 체험공원이랑 체육공원? 공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육공원, 그죠? 역사공원, 묘지공원 등등 수변공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체험공원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기억에 없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체험공원이 아니라 체험 농장을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농장, 요식업, 이제 식당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녹지 지역이라든가 자연보호 지역,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허가가 안 나잖아요. 그럼 체험 농장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체험하러 온 사람한테 뭔가를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식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체험 농장은 많이 봤어요. 무슨 체험 농장 어쩌고저쩌고요. 그래서 체험 공원이라고 못 들어봤죠. 그거를 딱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를 읽어가시면서 천천히 해보시고요. 나머지 같은 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죠? 왜냐면은 뭐 요즘엔 도시농업도 있어요. 도시농업공원이요. 도시농업이라서요. 시내에서 벌꿀 키우는 거 이런 것도 장려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제공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옥상정원. 아는 것은 옥상정원 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인공지반. 그죠? 인공지반이 나오면은 피소, 햇살이 강해서 서쪽 방향에 수피가 얇은 나무들이 수피가 터져가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현상. 왜냐하면 수분이 없으니까요. 그럼 피소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건조한 걸 막아주고 빛을 막아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적당한 습도를 유지시켜줘야 되겠죠. 인공지반이면 또 뭐가 생각나요? 생존 심도와 생육 심도. 그럼 지피와 소관목, 다음에 대관목, 다음에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이 숫자 또 알아야죠. 그러면 이거 쉽다겠죠. 지피 15, 여기는 150을 적으라겠죠. 그리고 30, 45, 60, 90. 하나씩 끌어올리면 되죠. 여기 30, 45, 60, 그 다음에 여기 90. 이런 식으로 해요. 생존심도와 생육심도. 인공지반, 요거까지 딱 생각났죠? 자, 인공지반이니까 뭐예요? 피수액겠죠? 수분의 용량이 적죠. 물이 없어요. 문제가 돼요. 토양은 이제 변동폭이 커요. 물도 없고 햇빛을 받으면 밑에, 그러니까 지하로부터,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데워지면 끝이에요. 밤에 식지도 않아요. 양분의 유실 속도가 늦다. 양분이 유실 속도가 빠르죠. 인공지반 흙도 조금밖에 없는 데다가 비 오고 뭐 하면은 바로 쓸려 내려가죠. 그 다음에 바람의 피해를 받기 쉽다. 옥상이니까요. 그쵸?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이걸 알고 계시면 여기서 기억 안 나더라도 천천히 읽어보시다 보면 아, 인공지반에 이런 게 있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풀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대나무류. 조립대. 대나무류 같은 경우는 나무가 아니라고 했어요. 대나무는요. 얘는 사초 계열이고요.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매년 부피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얘는 부피 성장도 안 해요. 한번 크면 끝이거든요. 조립대로 길게 자라며 생장 후에 껍질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종류는 이걸 산에 가서 봤어야지. 그죠? 혹시 여러분 등산 가고 아니면 시골집 가서 본 집 뒤에 사람 키보다 더 커요. 쫙쫙 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 애들 중에서 찾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골라보세요. 우선 아닌 거, 오죽. 오죽은 대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이 보인다는 거는 붙어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신이대, 죽순대, 죽순? 이건 대나무로 길게 자란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죽순은 그냥 올라오고 말았잖아요. 죽순은
뿌리까지 약간 캐거든요. 얘를 다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껍질을 계속 벗겨야지 안에 알맹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죽순은 아닐 테고. 그럼 신이대나 마디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마디가 여긴 뭐예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서 이 마디가 안 보여야 돼요. 그렇죠? 오죽이 검정대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디가 보이는 거예요. 시커멓게. 보이는데 마디대는 마디가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뜻에서. 마디가 보여요. 얘는 뭔지 모르겠다. 그죠? 이렇게 찾아도 돼요. 이렇게 찾아도 돼요. 단어를 보고서 생각을 해서 연상을 해서 찾아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다음에 소나무의 순따기에 알맞은 적기는 소나무는 보통 싹이 3년차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솔잎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다겠어요. 3년 되기 전에 반드시 가지치고 순 작업을 해줘야 된다겠어요. 매년은 못하니까요. 순따기를 하는데 순은 소나무의 끝부분에 순이 이렇게 봄에 올라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솔잎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요 순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을 따는데 가운데 걸 따내요.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얘들이 크면은 얘는 고정생장이라고 했어요. 고정생장. 그러니까 순을 또 똑 잘라버리면은 이만큼 큰 나무가 요만큼밖에 안 크니까 나무가 잎이 자글자글한 예쁘게 수영이 잡히는 거죠. 그걸 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적기는 추운 겨울에요. 무슨 대추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당년생 싹에서 열매가 개화결실을 하는 애들은 이때 하면 돼요. 3, 4월, 5, 6월, 한참 7, 8월에요. 이미 가을 벌써 춘제가 끝나고 추제가 시작됐는데요. 그죠? 그럼 얘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둘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럼 이 순이 이렇게 컸을 때 고정생장이니까 순을 따낼 거잖아요. 잘라내고. 순이 커야죠. 3, 4월이 커요? 5, 6월이 커요? 3, 4월은 이제 3월 달이 뭐예요? 이제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 안 크는 거죠. 꽃도 안 폈잖아요.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 시스템을 보세요. 나무가 생장하는 시스템을 보시고요. 표색계, 10개의 색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이거는 지금 검색하셔서 보세요. 네. 왜냐하면 색상이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는 색 있죠. 옛날이라 하기는 초등학교나 그때 국민학교나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그 색상표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거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때 했던 거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럼 보라랑 퍼플이랑 만나는 거는 뭐 연두 계열 뭐 그런 거.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보고 외우든가 찾는 수밖에요. 요거는 안 되면은 그냥 하나 건너뛰시고. 비타민 경사가 1대 어쩌고 나온다고 하면은 1이라는 거는 기준이라고 했어요. 기준은 높이, 수직. 직각으로 올라가는 수직 높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1대 2.5다. 그럼 h 높이가 1이면은 밑변이 2.5라고 했어요. 그죠? 만약에 h가 2면은 곱하기 어떻게 돼요? 2가 되는 거죠. 2에 2.5배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밑변은 얘랑 직각이니까 수평거리죠. 수평거리. 그죠? 얘는 수직고고 얘는 경사면결이 이거고요. 안식각은 흙을 쌓아놨더니 얘가 서서히 무너져서 나중에 이렇게 무너졌더라. 그때 이 각도요. 더 이상 안 무너지는 자연 상태로 멈춰있는 유동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거고 수직과 이거 수평거리 구하는 건 아시죠? 그죠? 이거 C로 놨을 때 얘를 A로 놓고요. B A자성 플러스 B의 자성은 C의 자성. C는 루트 A자성 플러스 B의 자성. 이렇게 해서 나중에 번면 계산할 일 있으면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것까지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일반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평판측량의 3요소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평판측량의 3요소.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평판측량이라는 게 뭐였죠? 측량의 가장 기초로 그냥 네모진 합판에다가 삼각대 다리 놓고 여기다 추 표시해서
원하는 지점에다가 센터 맞추고 LED라는 거 놓고 여기 깃발 이렇게 해서 여기 세운 다음에 깃발 바라보고 연필로 찍찍 그린다겠죠. 그죠? 그 얘가 평판이에요. 가장 쉬운 거. 지금 안 써요. 누가 요새 이런 거 써요. 그죠? 요새 GPS 컴퓨터로 다 되는데요. 그런데 기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거고. 그런데 이렇게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판이 수평이 맞아야죠. 수평이 맞아야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수평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죠? 그리고 요 지점이 포인트인데 포인트는 맞춰줘야 되잖아요. 줄을 떨어뜨려서. 그죠? 줄 떨어뜨리잖아요. 이거 포인트에다가 센터는 맞춰줘야 되겠구나. 여기다가 그다음에 여기로 이사 갈 거잖아요. 들고서 옮길 거잖아요. 옮겼는데 포인트 안 맞추고 여기다가 또 설치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을까? 방향이야, 방향. 여기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기준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었다겠어요? 자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NS 자침을 맞춰놓고 기준을 정한 다음에 하는 거죠. 수평을 맞추고 포인트에다 정확히 지점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방향을 맞춰주는 거. 이거 세 개예요. 이거요. 예. 그럼 거기서 찾는 거잖아요. 정준, 구심, 표정, 수준. 이 단어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구심이 이거 맞추는 거예요. 정준, 어디 가리키고 표정, 수준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교통 표지판의 색상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교통 표지판은 누가 봐요? 운전자가 봐요. 운전자는 고속으로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봐야 돼요. 한 번에 착 쉽게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 소용없어요. 경제, 품질 잘 보여야 돼요. 예. 이거 단어를 생각해서 하시면 돼요. 운전자가 보는 거. 이 벽돌 나왔네, 그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표준형 벽돌의 규격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은 다 못 이어도 괜찮아요. 표준형 벽돌이요. 195 하나만 이어도 되죠. 190에 나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가 그냥 거저주는 거잖아요. 거저요. 이거 나 못 이었는데 어떻게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보시라고요. 보시면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이거 하면서 같이 생각하면 좋죠. 얘가 190이면은 얘가 90인 이유는 두 개를 놨을 때 얼마가 돼야 돼요? 똑같은 값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90에다가 줄는 10mm 또 90은 얼마예요? 298. 그죠? 190이잖아요. 이쪽도 190, 이쪽도 190. 그러니까 이 190의 절반이 돼야 돼요. 그렇다고 190 나누기 2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비슷하게 나와요. 이렇게 맞춰 지그재그로 계속 쌓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값이 같아져야 돼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이거 뭔지 몰라도 돼요. 300에 300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390에 190? 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190이 돼요? 이것도 뭐 모양새가 이상한데? 이건 높이니까요. 그러면 얘랑 얘인데, 똑같아요.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요. 얘랑 똑같이요.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0.5b일 때 기존형이 크기 때문에 65장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표준형은 작기 때문에 75장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누가 작지? 얘가 작네?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이미 다 외웠잖아요.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A, B에 적합한 용어는 무엇인가? 인간의 눈은 원추세포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죠? 원추세포를 통해서 색을 볼래, 명암을 볼래. 그다음에 간상세포를 통해서 색을 볼래, 명암을 볼래. 이거요. 그럼 이거는 띄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원추는 원색, 그죠? 간명. 이렇게 해서 풀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으시면 문제 푸는 거는 몇 번 해보시면 극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천천히 여러분이 많이 보시면 돼요. 처음이니까 아는 문제로 하고 연습.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CBT 검색하시면요. 원래 이게 이제
지식재산 것 때문에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또 어느 분이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기능사 찾아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하는 방식에 답이 나오게 하는 방식이 있고 본인이 시험 보듯이 내가 체크한 다음에 정답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설명까지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잠시 쉬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